부교재 다 풀었어요? 주교재 다 풀었어요? 좋았어. 홈워크는요? 홈워크 어디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몇 문제입니까? 20개입니다. 눈빛 흔들리면 안 돼. 20개 중에서 보통 우리 기초반에서 풀면 8개 정도 틀린다, 9개 틀린다. 괜찮아요? 그냥 쭉쭉 계속 풀면서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았어요. 손톱 그만 보고.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리뷰 한번 해볼게요. 절대명동 두부였어요. 뭐라고요? 절대명동 두부는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디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보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좋았어. 자, 그래서 sv.com 중에서 쏙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절대명동 두부 중에서 오늘은 이 아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명 뭐예요? 사 갑니다. 명사. 명사란 토익을 공부하거나 문법을 공부할 때 사는 무시하세요. 왜? 사는 웬만한 건 다 사예요. 동사, 형용사, 부사, 관사. 봐요. 사는 쓸모가 없어요. 명이 더 중요해요. 이름명. 끝. 모든 것들의 이름이다라는 거라고 기억하면 돼요. 명사는 모든 것들의 뭐라고요?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생김새를 딱 보아하니 꼬리를 달고 다닌다. 즉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여러분들 단어 앞에 붙는 것을 접두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접두어라고 부릅니다. 접두어. 단어 뒤에 붙는 것을 접미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장소가 수능을 공부하는 장소다. 그럼 제가 수능 강사 느낌으로 이렇게 앞에 나오는 접두어 위주로 알려줄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를 딱 발견해요. 프리 머시기. 프리로 시작하는 걸 발견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미리, 사전에, 전에, previously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유추할 수 있죠. 이 앞에 거를 보면. 수능은 그게 중요해요. 단어의 뜻을 유추해서 대략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린 토익이잖아요. 토익은 꼬리가 더 중요해요. 왜? 단어의 꼬리를 보면 품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단어의 머리를 보면 뜻을 알 수 있고 단어의 꼬리를 보면 품사를 알 수 있어요. 사실 둘 다 알면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 공부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꼬리 위주로 가는 거예요. 왜? 문법 문제가 많으니까 토익에는. 아시겠죠? 지금 저랑 명사 꼬리를 배울 건데 이 명사 꼬리를 한 개 모아요. 그 다음에 형용사 꼬리를 모아요. 부사 꼬리를 막 모아요. 그럼 보기 중에 죄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라도 꼬리를 보고 품사를 골라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명사 꼬리를 볼게요. 션. 아, 느낌 있죠? 션. 이 명사. 션, 리스, 먼트, 언스, ty, sheep, or. 이 친구들은 싹 다 명사 꼬리로 유명한 친구들이고 마지막에 있는 저 or 저거 대신에 er도 좋고 ee도 적어두시면 돼요. 이런 친구들은 보통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로 씁니다. 예를 들면 professor, teacher, 또 뭐 있냐면 employee, interviewee, interviewer 이렇게 다 쓰거든요. 그래서 er이나 or, e가 붙으면 사람을 뜻하는 명사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좋았어. 근데 명사 중에서 저런 꼬리 따위가 없는 명사들도 많아요. 보통 짧은 명사들인데 fire, 불 이런 거는 꼬리 따위는 없어요. 짧잖아요. 맞죠? gas 뭐 이런 것들도 gold 이런 것들도 ice 이런 것도 이런 친구들은 짧은 단어이기 때문에 꼬리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짧은 단어는 별도로 외워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이 긴 단어는 꼬리 위주로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괜찮죠? 계속 가요. 명사의 성격을 조금 보여드리면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없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셀 수 있는 명사는 세련되게 부를게요. 가능하다, 계산이, 가산 명사입니다. 무슨 명사라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세련되게 부를게요. 불가능하다, 계산이. 그래서 불가산 명사라고 불러요.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가산 명사는 모두가 세웠을 때 같은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가 몇 개예요? 한 개. 이 가산 명사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소리를 한번 세어보세요.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공기 못 세요. 열정 못 세요. 아시겠죠? 추상적인 것들은 셀 수 없는 불가산으로 취급하고 딱 모두가 세었을 때 같은 결과값이 나오면 가산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5분 뒤에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첫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느낌은 명사라는 친구는 꼬리를 달고 다니고 꼬리를 보고 명사하고 구별할 수 있고 성격에 따라서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뒤로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토익 문제를 잘 푸시려면 자리를 잘 따져야 되는데요. 명사가 들어오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디 들어온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그래서 주어 자리에 카페라는 명사가 있고 목적어 자리에 카페라는 명사, 보어 자리에 카페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명사들이 있는데 오는 자리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같은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기를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온다. 요거를 좀 세련되게 부르면 주어는 S, 목적어는 O, 보어는 C. 그래서 쏙 들어간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명사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쏙. 명사는 쏙 들어간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식 어구 중에 전명구가 있었을 거예요. 전명구가 뭐냐면 전치사의 뒤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치사의 뒤쪽 편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죠. 전치사 뒷자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결론은 그냥 쏙 들어간다라고 기억하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쏙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누가 물어봐요. 야, 명사는 어디 들어가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명사는 어디로 들어가요? 쏙. 명사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이게 많이 어렵지 않죠? 명사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쏙. 쏙. 쏙이라고 기억하세요. 끝났죠? 쏙이 주어 목적어 보어잖아요. SOC. 자, 그리고 밑에 명사가 여러 자리에 들어올 때 얘네들이 순서를 지키거든요. 관사라는 친구가 명사 앞에 나오는 게 룰입니다. 관사라 하면 여기에 어나 언을 가리키는 부정관사가 있습니다. 더를 지칭하는 정관사도 있고요. 여기 숨겨진 관사인 무관사라는 놈도 있어요. 자, 그런데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쓰임에 대한 소개를 드릴게요.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I like all 텀블러. 세상에 온갖 텀블러를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I like the 텀블러라고 말하면 그 텀블러를 특정지어서 좋아하는 겁니다. the의 역할이 바로 특정지어서 말할 때 쓰는 거거든요. 괜찮나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무관사인 경우는 보통 셀 수 없는 명사랑 자주 나오는 건데 저것도 그냥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셀 수 없는 명사를 부를 때 쓰는 거다. 근데 그냥 부정관사, 정관사만 잘 구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 한 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학교 간다라고 말할 때 go to school이랑 go to the school이 있거든요. 재밌는 거는 더가 붙고 안 붙고가 의미가 확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냥 go to school 공부한다는 의미예요. go to the school 학교에 출근하러 가는 사람을 go to the school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이게 the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원래 그 명사가 가진 뜻이 아닌 다른 걸 하러 갈 때 많이 써요. 병원에 갑니다. go to hospital 입원이에요. go to the hospital 병문안 같은 거 일하러 갈 때 보통 쓰는 거예요. 더가 붙으면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반드시 해두세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소유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격이 나오면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 소유격이 뭐냐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뭐를 주장한다고요? 여기 텀블러가 있죠. 제가 This is a 텀블러. 누구 건지 몰라요. This is my 텀블러. 제 거잖아요. 끝.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바로 소유격이고요.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유격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누구의 것이다라는 거죠. 형용사란 아이 자체가 원래 명사를 꾸미기 위해 존재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형용사 다음에도 명사가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기 좋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딱 적어 보세요. 관, 부, 형, 명 적고
소부형명 적으시면 돼요. 명사가 올 때 관부형명, 소부형명의 순서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소유격, 부사, 형용사, 명사. 명사라는 아이가 위치할 때는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관부형명, 소부형명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이거 뭐라고요? 요거는 소부형명. 관부형명, 소부형명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요거를 겁내이 기억해도 문제는 못 풉니다. 왜? 얘들이 꼬아서 내거든요. 봐요. 이 동사 있죠? 이 앞쪽은 싹 다 무슨 자리입니다. 동사 합은 다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 관사가 딱 나왔어. 빈칸이 한 개가 있어. 여기에 뭐 넣어야 돼요? 이렇게 풀면 굉장히 쉽죠. 그런데 토익에서 이 정도까지는 잘 안 주고 보통은 명사까지 주고 동사까지 적어 놓거든요. 이 앞쪽이 싹 다 주어예요.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오는 거 관사가 지금 나왔죠. 그럼 우리 뭐뭐 혁명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관사랑 명사는 있어요. 부사를 넣을래, 형용사를 넣을래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를 넣어야 될까요? 왜 형용사를 넣어야 돼요? 그럼 부사는요?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거든요. 그래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억지로 안 외워도 돼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 나오니까 애초에 한 자리가 비었을 때 형용사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 왜? 부사가 들어가도 할 일이 없어요. 부사는 명사를 못 꾸미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관부형명이라고 기억하시고 채워 넣을 때는 명형부순으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야 해. 자, 그럼 지금부터 웃으면서 홀수 문제 다 푸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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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풀었어요? 다 풀었다는 신호인가? 좋아요. 시그널 보냈구만. 자, 갑시다. 자, 여러분 3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동사 찾으세요. 뭐가 동사입니까? 오, 다시 3번 동사가 뭐예요? 다시 3번의 동사는 일단 헤드가 처음에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페이드가 동사잖아요. 고개 드시고 얘기해줘요. 문장에 동사가 2개가 들어왔어요.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원래 문장에 주어 동사는 1개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룰을 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여기 접속사를 찾아야 돼요. 얘가 접속사.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접속사가 나오고 동사가 2개가 나왔네요. 이제 괜찮아요. 원래 접속사가 없었으면 동사 2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앞쪽을 다 무시하시고 뒤쪽만 보고 풀면 됩니다. paid가 동사예요. 더가 관사예요. 그럼 그 뒤에 나와야 될 건 뭘까요? 보기 중에 명사는요. 왜 be인 걸 알죠? ER이 붙었으니까 굿! 이렇게 풀면 돼요. 네, 조심해야 될 거 7번 같은 문제. was가 동사예요. move가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동사 다음에 나와야 할 것은 뭐예요? 보어예요. 보어.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잖아요. 비동사는 보어를 취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저한테 보어가 될 수 있는 거 다 말해주세요. 절대명동두부 플러스 형용사까지.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께서 오답으로 선택을 하면 A를 많이 찍죠. 혹시 A로 찍으신 분? 안 돼. 이게 익숙하다라고 boring을 찍으신 분들이 많은데 얘는 형용사예요. 지금 문장 구조를 보면 리얼이라는 게 없었으면 형용사가 정답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여기 어가 관사고 형용사가 나왔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 보기 중에 명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명사가 뭘까요? 이게 단어 차이.
C가 명사예요. bore, 지루함, 노잼이라는 의미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통 악플을 달 때 많이 써요. 굉장히 재미없는 영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마블 시리즈 막 나오면 막 안티 팬들이 가가지고 wow, this is a real bore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보통 이제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소개팅을 하고 나서 그 사람 어땠어? He's such a bore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노잼이다라는 표현이 돼요. 노잼 그 자체, 지루함이라는 표현의 명사입니다. 단어 외워야 되겠죠. 외우시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익숙하다라고 A를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익숙한 점수가 계속 나올 거예요. 난 새로운 점수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그쵸 맞죠? 높은 새로운 점수를 받아야지. 익숙한 점수를 받으면 안 돼. 기억을 하시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살짝 배웠는데 지금부터 난이도 조금 올릴게요. 저는 보통 수업할 때 15분 지나면 난이도를 올리거든요. 왜냐면 이때부터 집중이 잘 돼요, 학생분들이. 지금부터 바짝 긴장해서 따라오세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명사라고 부릅니다. 무슨 명사? 이런 가산명사의 특징은 한 개짜리가 나올 때는 앞에 어나 언을 붙여야 되고요. 여러 개가 나올 때는 뒤에 s나 es를 붙여야 돼요. 안 붙이면 틀립니다. 시험에서. 붙여야 됩니다. 하우스가 셀 수 있는 거죠. 집이니까. 집 한 채. 친구도 셀 수 있죠. 그 친구들 s가 붙었다라는 거. 안 붙이면 틀린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이 가산명사랑 반대되는 게 불가산명사입니다. 무슨 명사라고요? 불가산명사는 반대로 뭔가 붙이면 틀려요. 이 불가산명사를 쓸 때 어나 뒤에 s를 붙이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advice라는 명사가 있네요. advice 맞죠? advice. 이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여서도 안 되고 뒤에 s를 붙여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되었나요? 이게 가산과 불가산의 차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개 의문점이 들어야 돼요. 선생님, 관사 중에서 어랑 언 말고 관사 한 개 더 있었잖아요. 뭐예요? 더. 혹시 더라는 이 관사 가산을 꾸밀까요, 선생님? 안 그러면 불가산을 꾸밀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패드 기능. 굉장히 열받죠? 이거 하려고 하고 나요. 좋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 자, 이거 하면 담당자님한테 혼나는데 그래요. 해커스 담당자님 보고 있을 거예요. 자, 빨리 할게요. 자, 불가산을 꾸밀까요? 가산을 꾸밀까요? 좋아요.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좋아요. 이거 하려고 하고 났어요. 이거 하다 아이패드 액정 다 나갔거든요. 그래도 못 참지. 이거 하려고 하고 났는데. 그래요? 업무 만족도. 가산을 꾸미고요. 또 불가산도 꾸며요. 둘 다 꾸밀 수 있습니다. 더는. 그래서 더라는 친구로서 가산과 불가산을 구별하는 건 불가능해요. 토익 강사도 안 돼요. 아시겠죠? 더라는 친구는 가산, 불가산 다 꾸밀 수 있어요. 또 들어갑니다. 더 말고 아까 제가 소유격이라고 알려드렸던 친구 기억나요? 마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런 소유격이 과연 가산 명사를 꾸밀까요? 불가산 명사를 꾸밀까요? 와, 두꺼우니까 더 열받죠? 재밌어. 자, 직업 만족도 1위. 자, 가산을 꾸밀까요? 불가산을 꾸밀까요? 살아있는 것 같다, 맞죠? 둘 다 꾸며요. 머리 끝. 가산, 불가산 둘 다 꾸밀 수 있습니다. 소유격도.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네. 요거 하는 날은 벌써 기분이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유격이랑 더는 모든 명사를 다 꾸밀 수 있다 기억하면 되고, 오른쪽 뭐다? 여기 헷갈리는 가산 명사들이 있어요. 불가산 명사랑. 요거는 한국어 기준으로 보면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세는 게 있고, 또 못 셀 것 같은데 셀 수 있는 게 있고 막 그래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영어 기준으로 셀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여기 price 같은 거 보세요. 요거 약간 한국어 기준으로 못 셀 것 같은데 셀 수가 있대요. price라고 하거나 prices라고 하셔야 돼요. 뒤에. 되었어요? 오케이. 여기 요즘에 무신사 스탠다드 이런 거 하잖아. 스탠다드도 셀 수 있어요. 스탠다드, 스탠다드라고 해야 돼. 마지막 킬링 포인트 요거. 우리 이제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여행 가실 거잖아요. 벌써 막 가던데. 환불 받을 때 Can I get a refund? a를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환불을 못 받겠죠. Can I get a refund? 안 그러면 화가 나서 환불을 다 받고 싶어. Can I get a refund?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나요?
refund는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 디스카운트도 셀 수가 있네. 디스카운트? 안 그럼 디스카운트? 둘 다 이렇게 앞에 붙여야 돼요. 어나 s를 뒤에. 소스 같은 거 있죠. 야, 소스가 어디야? 소스라고 하거나 sources s 뒤에 붙여줘야 됩니다. 와우, 무섭다, 그렇죠?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앞에 어나 뒤에 s를 붙이세요. 밑에 요거는 영어 기준으로 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advice 조심합시다. 왜? advice는 advise s로서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s로 쓰면 동사예요. 조언하다. 굉장히 열받는 단어예요. c를 쓰면 명사로서 불가산 명사고 s를 쓰면 동사로서 조언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 스태프 동그라미 스태프. 이게 굉장히 우리 스태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틀린 겁니다. 콩글리시라서 그런 건데 스텝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스텝이라고 말하면 모든 스태프를 다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연말에 영화 시상식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외국에서 태어나신 그런 배우님들이 수상 소감을 말할 때는 우리 스텝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그들에게는 모든 스태프라고 할 때 스태프스라고 절대 안 쓰거든요. 문법적으로 틀린 거라서 그냥 스텝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태프라고 해도 안 되고 스태프스라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스텝이라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스태프는 돼요. 그런데 이거를 셀 수 있게 바꿀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멤버라고 들어봤어요? 스텝 멤버, 직원 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스텝 멤버. 직원 여러 명이에요. 스텝 멤버즈가 돼요. 와우, 무섭죠? 오늘 투표하잖아요, 대선. 그렇죠? 그럼 이제 뉴스가 뜰 거잖아요, 맞죠? 뉴스는 셀 수 없어요. 뉴스 안 돼. 뉴시스 안 돼. 근데 뉴스 아티클이라고 들어봤어요? article이라는 게 붙으면 셀 수 있어요. 뉴스 아티클, 뉴스 아티클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무시무시하죠? 오른쪽 돈도 셀 수가 없대요. money 못 세요. cash 못 세요. 캐시스 이런 거 안 돼요. equipment 장비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장비류를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비류를 못 세기 때문에 그냥 equipment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30초를 드릴 테니까 외워보세요. 화이팅! 가산이랑 불가산 나눠서 외우세요. 30초. 갑시다. 고개 드시고요. 여기 앞에 어를 붙여도 돼요. 뒤에 s를 붙여도. 앞에 더를 붙이면. 앞에 더를 붙이면 돼요. 돼요. 좋아요. 요거 앞에 어를 붙여도 돼요. 뒤에 s는요. 이건 불가산이거든요. information도 불가산이에요. teachers 여기 뒤에 s 붙었는데 괜찮아요? 네, 선생님은 셀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 앞에 더를 붙여도 돼요? 돼요. 끝.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외웠던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왜? 이게 1개념이거든요. 여기 선생님 안 나오는데 왜 외우라고 했어요? 여기에 받고 더블로 가야 돼. 이거 지금 한 개를 물어보는 건 토익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를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하고 넥스트 레벨로 물어봐요. 2단계로. 2개념으로 갑시다. 아자라잔. 여기까지 배워야 비로소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문법을 공부해도 토익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 걔들이 무조건 2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2개념이. 이게 딱 보면 1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2개념을 물어보는데 방금 전에 했던 게 1개념이고 거기에 묻고 더블로 여기까지 물어봐야 돼요. 왜? 가산 명사랑 불가산 명사 앞에 오는 표현들이 나눠져 있어요. 위쪽은요 가산 명사 앞에 오는 표현이고 아래쪽은 불가산 명사 앞에 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돼요. 좋아요. 물 한 잔 마시고
요거를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외운다라고 말하면 보통 제가 학생이었다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안 그래도 지금 선거날에 빨리 좀 급한데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가 학생 입장이죠. 선생님 저한테 이걸 외우라고 해요. 그러면 무조건 요령을 부려요. 어떻게? 핑계거리를 만들죠. 위에 가산 명사가 외울 게 많아요? 불가산 명사가 외울 게 많아요? 가산이 훨씬 외울 게 많죠. 맞죠? 그럼 불가산부터 먼저 외우고 50%는 했다라고 우길 거예요. 물론 선생님한테 혼나겠죠. 하지만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50% 했는데요. 뻔뻔하게. 더 많이 맞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50%라도 일단 외우면 우리가 속어법에서 지울 수 있거든요. 50%는. 이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불가산부터 겁내 열심히 외우세요. 아시겠죠? 불가산부터 외울 거예요. 잘 봐요.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아까 배웠던 그 친구들 앞에 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머치. 머치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오는구나. 리를이랑 리를? 이거 무슨 차이지? 여러분 물어볼까? 리를과 리를의 차이점 뭐예요? 거의 없는 조금 있는 혼나요. 아시겠죠? 그런 거 혼나요. 그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어가 있으면 약간 긍정적인 뉘앙스가 담겼어요. 예를 들어 제가 수업 전에 커피를 샀거든요. 근데 내가 커피를 다 마신 줄 알았어요. 근데 잡았는데 조금 있네. 이때 쓰는 게 리를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수업 전에 커피를 샀는데 거의 다 마셨어요. 보니까 이게 요거밖에 없어. Little coffee here. Only little coffee here. 이렇게 부정적으로 쓸 때 little. 어가 붙으면 긍정의 뉘앙스. 어가 안 붙으면 부정의 뉘앙스. 뉘앙스 차이라고 기억하면 돼. 재밌는 거. little의 비교급이 less예요. 자, little의 비교급이 뭐라고요? less예요. 즉, 여러분들은 두 개만 외우면 돼요. 그냥 much하고 뭐만 외우면 돼요? little. 이거 두 개가 불가산이랑 온다. 이거 하면 50% 외웠다고 우길 수 있다니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암기법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개발한 암기법인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딴 거 하면 되는데 이게 괜찮을 거예요. much 할 때 뭐를 따오세요. li를 할 때 뭐를 따요 그러면? li를 따야지. 그러면 머리는 셀 수 없다라고 기억하면 끝나요. 우리 머리카락 한 번에 못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는 셀 수 없다라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고마워요. 제가 하루에 이걸 8번씩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한 번이면 끝이죠. 8번. 다음 교실 가서 또 이거 해야 돼. 옆 교실 가서 또 이거 해야 돼. 머리는 셀 수 없다라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50%는 외운 거예요. 선생님 저 외웠는데요. 머리는 셀 수 없다요. 50% 외웠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나머지 50%를 향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불가산 명사는 끝이 났는데 이걸 외우자니 너무 막막해요. 너무 많아. 내가 학생이라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또 꾀를 부려야 돼요. 가산 명사 중에서도 단수 명사 앞에 오는 표현들이에요. 무슨 수라고요? 한 개짜리들 명사. 명사가 한 개 있을 때, 셀 수 있는 게 한 개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자, 봐요. 불가산 명사랑 단수 명사 앞에 오는 거를 다 외워요.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표현이 복수 명사를 위한 표현이겠죠. 이거를 다 못 외운다 하더라도 불가산이랑 단수 위주로 겁내 확실하게 외워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스르르 복수 명사를 위해 쓰이는 거예요. 스르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수 명사 앞에 오는 표현들을 외워야 될게요. each, every, another예요. 발음해 보세요. 뭐라고요? each, every, another. 뭐라고요? 요거를 제가 살짝 MSG를 치면 여기 지금 텀블러랑 빨대가 있죠. 한 개씩 있어요. 몇 개씩? 단수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어떻게 하느냐? each, every, another 단수니까 이 애들은 another 단수다. 이 애들은 another 단수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이 애들은 another 단수다. 얘들은 한 개씩이잖아. 이 애들은 싹 다 another 단수. 끝. 이 애들은 another 단수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꼭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복수 명사 앞에 오는 표현들인데요. 복수 명사 앞에 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헷갈려 하시는 것들부터 알려드릴게요. few. 이게 복수 가산 명사랑만 올 수 있어요. 이게 불가산 명사랑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few information 안 돼요. few air 안 돼요. few people, few students 이것만 되는 거죠. few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many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이제 한 사람씩 여러 명 있다고 해서 many student 이런 거 안 돼요. many student라고 말해야 돼요. 요거 두 개가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라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명사 앞에는 few랑 many가 온다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뭐랑 뭐가 온다고요? few랑 many. 자, 이거를 여러분 외울 수 있게 도와줄게요. 지금 교실에 의자를 한번 딱 보세요. 의자 셀 수 있겠죠? 근데 겁나 많죠? 근데 복수 명사네요. 맞죠? 복수 명사 셀 수 있는 거. 셀 게 너무 많아. 한숨 쉬세요. 어떻게? 생각하는 대로. few라고 한숨 쉬세요. 뭐라고요? 하루 8번씩 합니다. 나만 부끄러운 거 아니야. 같이 부끄럽자. few라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한숨 쉬고 많다. 이렇게 많이 끝. 와, 힘을 냅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루 8번씩 하는 저도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few 많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요? 기억력은 잠깐, 부끄러움은 잠깐, 점수는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점수는. few 많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럼 갑니다. 사라산. 자, 갑시다. 고개 드시고. 자, 여기 앞에 제가 few를 쓰고 싶어요. 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few랑 많이는 복수 명사랑 오는 거니까. 뉴스는 불가사의잖아.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앞에 much를 쓰고 싶은데 돼요? 돼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제가 머리를 참 뭐라고 했어요? 머리는 셀 수 없다. 뉴스는 셀 수 없다. 그러면 much 뉴스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every 뉴스를 더 쓰고 싶었을 거예요. 멈춰! 그런 거 안 돼요. every 뉴스는 안 돼요.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명사랑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내가 느끼는 생소함이랑 어색함 그런 것만 의지하면 안 되고 문법이라는 것에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이게 약속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뉴스라는 단어 뒤에 article이라는 게 붙었어요. 뉴스 article. 그럴 때는 every news article 되겠죠. 단수니까. 근데 much news article은 안 되는 거예요. much news는 되지만 much news article은 안 돼요. article이 셀 수 있는 가사명사니까. 힘들죠? 이게 이 개념이라서 우리가 토익 시험이 어려운 이유예요. 한 개만 더 가볼게요. teachers가 있네요. 복수 명사네요. 선생님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선생님 엄청 많아. 한숨 어떻게 쉬어요? few, 많다, many 여기 앞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every를 쓰면 돼? 안 돼. much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few랑 many 이 느낌 기억하면 끝. 이게 2개념. 3개념으로 갑니다. 세 번째 개념은 어떤 거냐면 there is, there are 구문이에요. there의 동그라미 이건 주어가 아니라 유도부사예요. 주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준 친구. 주어가 절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나오면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의 주어가 바로 동사 뒤에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면 is, 복수면 are를 쓴다. 이게 바로 there is, there are 구문이에요.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is를 쓸지 are를 쓸지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is 다음에는 단수, are 다음에는 복수, 2단 알복, 2단 알복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하고요. 셀 수 없는 명사도 여러분들께서 단수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 무슨 취급을 한다고요? 단수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많이 힘든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3단계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3개념 문제. 바로 한 개 뚝딱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 이 중에서 information을 꾸밀 수 있는 수량 형용사는 무엇일까요? 뭐일까요? 크게 외치세요. 뭐라고요? 제가 머리를 잡으면 뭐예요? 머리는 셀 수 없다. much 됐죠? 여기에서 3단계 개념. there is를 써야 돼요. there are를 써야 돼요. is를 써야 돼요. 불가산이니까. 이게 바로 3단 결합. 이게 바로 토익 시험 문제. 아시겠죠? 우리가 이 한 문제를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개념 3개를 배우고 적용을 시켜야 돼요. 따로따로 배우면 못 맞춥니다. 적용을 해야지 토익 시험 문제를 맞추겠죠.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홀수 문제 위주로 풀고 마지막에 13번까지는 꼭 한번 풀어봐요. 13, 14도 꼭 풀어보시고 화이팅! 홀수 문제 위주로 풀고 마지막에 13, 14 꼭 풀고 홀수 문제 위주로 풀어봐요. 이제 갑시다. 잘 봐요. 1번. 1번을 보시니까 지금 is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is가 나왔고 is 앞쪽은 싹 다 주어예요. 주어 될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절대 명동 두고. 자, 그럼 관사 뒤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명사 자리라는 건 확실하네요. 보기 중에 명사를 골라내셔야 돼요. 뭐가 명사입니까? A. 어떻게 알아요? 그 디렉터. 이게 보통 토익 밖에서는 감독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토익 내에서는 부장, 부서의 장이라고 말할 때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can request가 동사죠. 앞쪽은 주어, 뒤쪽은요? 목적어 자리겠죠. 자, 그럼 보기 중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절대 명동 두부. A 아니면 B가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리펀드라는 게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막 시험장 가서 헷갈린다. 무조건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답은 B예요. 셀 수 있거든요. all refund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안 그러면 refund라고 하거나.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한 문제거든요. 토익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심리를 잘 알아요. 어떻게? 봐요. cancelled가 동사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앞쪽을 딱 보니까 주어 자리다. 그래서 A를 딱 봅니다. organizing 이건가? 정답을 A로 고르시는 분이 있고, organizer 이 명사인가? 조직하는 사람? C. A나 C 둘 중에 고르시는 분들은 토익에 말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보통 오른손 잡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보기를 오른손으로 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B가 정답이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손이 보통 이제 B나 D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이 보기를 못 보고 A나 C 중에 한 놈을 고르죠. 정답으로. 정답은 무조건 B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organizer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이거나 앞에 관사를 붙였어야 돼요. C가 정답이 되려면 앞에 관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A가 정답이 되려면 동명사가 정답이 되려면 뒤에 동명사는 동사 출신이니까 목적어가 붙었어야 돼요. 동명사의 목적어가.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한다라고 약속했잖아. 지난 시간에. 근데 그 타동사가 동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타동사 출신의 동명사는 목적어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뒤에 목적어 없어요. 정답은 B예요. 뒤로 넘어가서 13번까지 딱 풀고 저랑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comply with가 동사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앞쪽은 franchises. 이게 어떤 겁니까? franchises. 가맹점입니다. 가맹점. 맥도날드 가맹점, CU 가맹점 이렇게.
이 가맹점들 복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오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뭐뭐 있습니까? few랑 many예요. 근데 여기 복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속어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머리를 잡을게요. 그럼 뭐예요? 머리는 셀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much little는 탈락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이게 복수 명사니까. another냐 most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거 기억나요? 이 애들은 another 단수입니다. 뭐라고요?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명사랑 오는데 어떻게 지금 A가 옵니까? 정답은 C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좋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퀴즈 풀기 전에 복합명사 친구들이 있네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수업이 없다라는 점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금요일 날에 요거를 열심히 외워주시면 되는데 같이 붙어가지고 다니는 친구들로 유명해요. 보면 마켓 쉐어 동그라미 쳐두시고 여러분 보통 마켓 쉐어라고 말하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 토익에서 쉐어는 보통 주식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쉐어홀더라고 말하면 주주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쉐어라는 것을 보통 주식의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 조심해 주시고 또 내려오시면 뭐가 있냐면 오른쪽을 보면 Safety Regulations라고 있어요. 안전 규정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왜 헷갈렸냐면 Safe Regulation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냥 안전한 규정이라는 건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 Safety Regulation이라고 쓰거든요. 둘 다 명사예요. 명사와 명사가 붙어서 거대한 명사가 된다. 이게 복합명사. 또 토익에 자주 나오는 게 세일즈 쿼터라는 게 있습니다. 판매 할당량.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는 판매 할당량, 세일즈 쿼터라는 표현이에요. 세일 쿼터라고 그때 보기를 나왔는데 안 되고 세일즈 쿼터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한 끗 차이였어요. 시험에 놀라운 문제로 나왔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금요일날 야무지게 이거 외워주시면 되고 지금부터 퀴즈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다 푸는데 3분 드릴게요. 파이팅! 퀴즈 동사부터 찾고 감으로 풀지 말고 동사부터 찾고 보세요. 틀려도 되고 동사부터 찾아. 어디서 동사 어디서 4분의 1 이거 다들 5번, 6번에서 멈칫하네요. 괜찮습니다. 어려워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고민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셔요. 어려워. 5, 6, 7번 어렵습니다. 부분은 다시 풀면 안 될까요? 부분 다시 이제 같이 갈까요? A 볼까요? 지금 보니까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보기 중에 동사가 지금 문장에서 followed가 동사예요. 자, 그럼 앞쪽만 보고 일단 풀면 되겠죠? followed가 동사니까 뒤쪽은 무슨 자리일까요? 목적어. 목적어 자리로 올 수 있는 거 다 뭡니까? 절대 명동 두부. 그 중에서 지금 더라는 관사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명사. 그런데 s가 들어가는 건 제가 동사라고 했죠. 이건 동사고 이건 형용사거든요. 얘들은 탈락시키세요. B냐 D냐 둘 중에 한 개가 정답이에요. 근데 어드바이스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정답은 D입니다. D. 2번 was가 비동사로 나왔고 비동사 다음에는 보호 자리예요. 보호될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절대명도 플러스 형용사. 어는 관사고 big은 형용사예요. 그럼 뒤에 명사. 정답은 D, MENT 명사. 3번. 3번 보니까 지금 비동사가 나왔죠. 비동사 다음에는 보호 자리예요. 보호될 수 있는 거 다 말해주세요. 절대명도 플러스 형용사 popular. A. 끌. 잘했습니다. 4번. 4번은 문장 전체에 지금 동사가 안 보이니까 이 자리는 동사 자리예요. 동사 될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A. will conclude. 됐죠? 계속 가요. 5번. 5, 6, 7번 많이 틀렸던데 괜찮아요. 틀리라고 낸 거예요. at이 전치사예요. 여러분들 혹시 명사 앞에 오는 거 관부형명이라고 배웠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올 때도 그 법칙을 지켜거든요. 이렇게. 근데 명사 중에서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는 관사 없이 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형용사부터 채워 넣으면 되니까 부사도 필요 없어요. 이게 형용사가 있고 여기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보기 중에 명사는 D죠. Great expense라고 말하면 위대한 소비가 아니라 엄청난 소비다라는 거겠죠. 6번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는데 여기 지금 어라는 관사를 발견했고 여러분들 parking이라는 이 명사 그 다음에 또 명사가 나와야 돼요. 더블 명사로서. 정답은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B를 해가지고 더 많이 틀리죠. 왜 B를 해서 틀리느냐? permission은 허가예요. 그냥 permit이라고 말하면 허가증이에요. 제가 허가증을 이렇게 한 개씩 잡을 수 있죠. 허가증은 한 장씩 잡을 수 있어. 근데 허가는 제가 잡을 수 있나요? 이렇게? 안 잡히죠. 그래서 어가 붙었기 때문에 permit이 정답으로 나와야 돼요. parking permit. 7번 갈게요. 헐이 소유격이고 completed가 형용사예요. 그러면 그녀의 complete, 완료된 정답은 C일까요? D일까요? 골라내셔야 되는데요. 명사 자리니까. 소부혁명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녀의 완성된 지원자일까? 그녀의 완성된 지원서, 지원자료일까? 정답은요. D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계속 갑니다. 8번. should take가 동사입니다. 앞쪽은 주어예요. 주어 자리에 제가 전 명구가 있으면 지우라고 했죠? 그럼 앞쪽에 나올 수 있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절대 명동두부 명사. 정답은 C. 9번 갑니다. these positions가 주어예요. 그럼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requirement는 명사니까 require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 관리를 잘 하는지 보기 위해서 5번, 6번에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넣었거든요. 이런 거 어려우면 바로 패스 띄고 7, 8, 9번부터 푸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습관을 들이세요. 어려운 거는 패스하세요. 항상.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명사 기억해줘야 될 거 제가 머리를 잡았어요. 뭐예요? 머리는
셀 수 없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